자, 일단 어디 보냐면 196쪽 한번 봐요. 196쪽. 자, 간선시설의 설치 이렇게 나와주죠. 그래서 우리 학원에 나오는 제1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 인적 네트워크 구성이에요. 그래서 주변 분들이 실무에 나가면 다 합격하셔야 돼. 합격하시는 분들이 수가 많아야 돼. 그래서 집단으로 그 파워를 발휘해야 된다고. 내가 뭐 의뢰인이 있는데 물건이 없다면 아는 사람한테 먼저 전화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원에 나오는 제일 목적이 뭐냐면 이렇게 인적 네트워크 구성이니까 절대 싸우지 말고 잘 지내요. 아 진짜야. 이 지금 옆에 있는 분이 얼마만큼 큰 도움을 줄지 몰라요. 진짜라니까. 이게 진짜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 실무에 나가면. 그래서 물론 동영상을 통해서 혼자 합격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분들은 오랫동안 지속을 못해. 한 6개월에서 1년 내 문을 닫도록 돼 있다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업을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 분들한테 서로 잘 커피라도 한 잔씩 도나 먹고 해야 돼요. 이게 큰 도움을 받아요. 자, 그게 이제 우리 강사들이 할 수 없는 거야. 강사들이 나가서 돈을 벌 수 없는 이유가 인적 네트워크 구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를 못하는 거야. 우리 선생님들 앉아서 선생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저 강사들 저렇게 많이 하니까 지네들이 나가서 하면 잘하겠네. 돈 많이 벌겠네. 못해. 뭐 아는 뭐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거지. 더불어 사는 사회야. 그러니까 꼭 모두 다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간선시설 한번 볼게요. 그 뒤에 간선시설을 보면 이 간선시설이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 도상해서 도로, 상하수도, 전통관항, 전기통신, 가스, 지역난방 있죠?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기간시설이라 그래요.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기간시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는 걸 보면 이게 이제 이 기간시설 바로 옆에 도로변에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는 거 아니죠? 땅값 비싸니까 좀 떨어져서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된다고? 그러면 이걸 이어주는 시설이 필요해요. 이걸 이어주는 시설. 이걸 이렇게 이어주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이어주는 도로, 상하수도, 도상 전통관항이죠. 전기, 통신, 가스, 지역 난방. 이어주는 시설이 필요한데 이렇게 기존에 있었던 기간시설하고 주택단지 내에 있는 기간시설하고 이어주는 이 기간시설을 간선시설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간선시설도 기간시설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 내용 이해 가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사업 주체가 주택을 100호 이상이요. 100채 이상 밑줄 긋고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또는 대지를 16,500제곱미터 이상 밑줄 그어요. 이게 5,000평이죠. 5,000평. 5,000평 이상의 대종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의 경우에 간선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자, 몇 채 이상부터 자, 100채 이상부터 그 다음 몇 평? 5,000평, 16,500제곱미터 이상부터 간선시설 설치하자. 이 내용이 나와. 자, 동그라미 2번. 설치 의무자 이렇게 나와주죠. 설치 의무자 빗줄 한번 그어놓고 가로 열고 간선시설의 설치 비용도 설치 의무자가 부담한다.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설치 의무자가 부담하는 거다. 자, 기억년 티그 딱 묶어놓고 기억번만 별표 쳐야 돼요. 도로 상하수도 밑줄. 도로 상하수도는 누가 설치해 주는 거다?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해 주는 거야. 도로 상하수도는 누가 설치한다? 지방자치단체. 누가 설치한다? 지방자치단체. 가로 열고 보면 설치 비용의 50% 범위 안에서 국가가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주죠. 국가 보조 밑줄 한번 딱 그어놓고 국가 보조 밑줄 그어놓고 국가가 보조할 수 있다. 그러면 국가가 보조할 수 있는 건 뭐만 해당 사항이야? 도로하고 상하수도만. 그러니까 거기에 전기, 가스, 통신 이것도 50% 범위 내에서 국가가 보조할 수 있다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내용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전기, 가스, 통신, 지역 난방 시설은 누가 설치하는 거야? 공급자가, 공급하는 자가. 전기는 제가 살고 있었던 일산은 말이죠. 동서발전, 주식회사 동서발전 이 전기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주식회사 동서발전에서 나오는 이 전기가 이 수색, 서울 일부 그리고 파주 그쪽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냐면 개선공단까지 전기가 공급돼요. 그게 바로 동서발전에서 공급하는 이 전기였어요. 제가 이제 세종시로 내려다 보니까 세종시는 전기를 중부발전에서 발생시키는 전기를 쓰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중부발전.
물론 전부 다 동남발전, 동서발전, 중부발전 이런 게 한국전력의 계열의사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자가 공급할 때는 그 자가 깔자 이런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가스 나와요. 우리 광주는 가스 무슨 가스 써요? 해양도시가스를 쓰죠. 해양도시가스. 제가 일산에 살 때는 서울도시가스, 그 다음에 제가 다시 세종시로 내려오니까 중부도시가스, 그리고 전주는 강의하다 보니까 전북도시가스를 쓴다 그래요. 전북도시가스. 그 다음에 저기 이천 여주 쪽은 대한도시가스를 쓰고, 의정부, 수원 요쪽 삼천리도시가스, 극동도시가스, 삼안도시가스. 우리 이 뒤쪽에 음식점은 돈가스를 써요. 돈가스. 음식점은 돈가스. 이 돈가스 한번 써먹으려고 여태껏 유었어. 다 유은 거야 그거. 이 개그 한번 하려고 대한, 극동, 삼안, 어제는 원주에서 했는데 참빛도시가스를 써요. 참빛도시가스. 이렇게 많은 도시가스 회사를 다 유었다고. 돈가스 한번 써먹으려고. 안 웃어도 괜찮아요. 개그에 대한 인내심들을 발휘하고 있고, 아무리 웃겨봐라 내가 웃는가, 이런 자세로 앉아 계십니다. 자, 통신이다 하면 KT에서 공급하겠다면 KT가 설치해야 되고, 뭐 SK에서 공급한다면 SK가 설치해야 된다. 지역 난방시설 마찬가지고. 자, 우체통은 누가 설치해줘요? 대단한 걸 설치해줍니다. 우체통. 대단한 거 설치하죠? 예. 우체통이 없는 이 시도급의 광역자치단체는 울산입니다. 울산광역시에 가면 거의 우체통을 보지 못할 겁니다. 우체통이 가장 많은 시도가 전라남도입니다. 섬 때문에 그래요. 섬 때문에. 우체통이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봐요. 전기 간선시설을 지중설로 땅속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그 다음에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 그래서 입주자한테도 이렇게 부담할 수 있도록 만든 법적 근거를 여기서 마련해 놓고 있죠. 각각 50% 비율로 밑줄 긋고 그 설치 비용을 부담합니다. 다만 사업지구 밖의 기관시설로부터 그 사업지구 안에 가장 가까운 주택단지의 경계선까지 전기 간선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부담한다.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부담한다. 밑줄 한번 긋고. 자, 동그라미 4번 간선시설의 설치 의무자는 밑줄 긋고, 설치 의무자는 사업계획에서 정한 사용검사 예정일까지 해당 간선시설을 설치하지 못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 1개월 이내죠. 1월 이내 밑줄 그 사유와 설치 가능 시기를 명시해서 당해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자. 자, 동그라미 5번 별표. 간선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용검사일까지 설치를 완료하자.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감리 나오죠? 자, 여기 봐요. 주택감리. 자, 잠깐만요. 설명 듣고 다시. 우리 건축법에서는 감리자 지정을 원칙은 누가 하는 거다? 건축주가 하고,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사유가 있는데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30세대 미만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30세대 미만 분양주택에서 이렇게 되냐면, 분양 목적에서 우리 주택법에서는 감리자 지정을 누가 하냐면 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해요. 감리자 지정은 주택법은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합니다. 왜 그러냐면 현대건설인 사업주체가 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 현대건설 계열이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을 감리자로 지정하면 짜고 치는 고스톱 된다고 또. 그래서 주택법에 오면 항상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삼성 엔지니어링을 이제 사업주체가 현대건설이 됐을 때 감리자로 지정하는 거야. 내용 이해 가요? 다시 한번. 주택법은 감리자 지정을 누가 하는 거다?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한다. 이렇게 잡아가. 이 30세대 이상부터 이쪽으로 가는 거지. 사업계획 승인. 30세대 미만은 건축법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30세대 미만의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은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거야. 내용 이해 가?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게. 자,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그러면 주택감리 1번.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네모 딱 엮고 요자가 지정합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했을 때와 시장건설구청장이 리모델링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감리할 자격이 있는 자를, 자 밑줄 그어요. 감리할 자로 지정해야 한다. 밑줄.
자, 주택법에서는 감리자 지정을 누가 한다? 사업주체요? 사업계획 승인권자. 자, 주택법은 감리자 지정을 누가 한다? 사업계획 승인권자. 요 주셔야 돼. 이 경우 인접한에 밑줄 긋고, 이 말 빠지면 틀려요. 밑줄 그어요. 둘 이상의 주택단지에 감리자를 공동 지정할 수 있다. 자, 감리자의 공동 지정입니다. 자, 감리자를 인접한 둘 이상이어야 돼. 인접한 빠지면 틀려요. 아시겠어요?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감리자를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에 동그라미 딱 치고 별표. 이거 별표입니다. 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대공사, 지방공사 밑줄 긋고 동그라미 1번이라고 써요. 이 경우와 국지 한지인 경우와 건축법에 따라 공사 감리를 하는 도시형 생활주택 밑줄 긋고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이라고 써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감리자가 없다는 말이야.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지 않는다는 말이야.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지 않는다는 말이지 감리자가 없다는 말이 아니야. 뭔 말인지 이해 가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말은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감리자 지정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감리자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고. 자, 그러면 국지한지는 감리자가 누가 하는 거예요? 이 국지한지는 자체적으로 감리를 해요. 자체 공공감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책임감리를 하죠.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은 감리 누가 하는 거야? 감리자 누가 지정하는 거야? 감리자 누가 지정해? 도시형 생활주택. 내가 이 뒷골목에다가 원룸을 갖다가 짓겠다는 거야. 원룸을 이렇게 건축주가 해야 돼. 건축주가 하는 거야.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주가. 내가 원룸형 다가구주택을 짓겠다 하면 내가 돌아다니면서 건축사무소 돌아다니면서 감리자 지정해야 돼. 건축주가 한다. 원칙 이렇게 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봐요. 감리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반 사항을 발견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공자 및 사업주체에게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시정통지입니다. 7일 이내 밑줄 그어요.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감리자를 지정한 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그 내용 보고 밑줄 일러버려야 돼요. 사업계획 승인권자한테 일러버려야 됩니다. 며칠 이내에 7일 이내에 일러버려야 돼요. 자, 3번 갑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감리자가 감리자 지정에 관한 서류를 부정 또는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업무 수행 중 위반 사항이 있음을 알고도 묵인하는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리자를 교체하고 밑줄 감리자 교체하고 그 감리자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감리 업무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1년의 범위 안에서 감리 업무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밑줄 그어야죠. 자, 4번 사업주체는 감리자에게 공사 감리비를 지급해야 한다. 밑줄. 자, 선생님들 그 사업주체가 감리비 지급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감리비 지급해? 사업주체가 두드러 맞고 돈 주고 두드러 맞고 돈 주고.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이렇게 바꾸면 안 돼요. 감리자를 지정한 자가 감리비를 지급해야 된다 하면 틀린다고. 사업주체가 감리비 지급이야. 자, 5번도 중요해요. 사업주체와 감리자 간의 책임 내용 및 범위는 밑줄 긋고 이 법, 주택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갑니다.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한다. 밑줄 긋습니다. 자, 10번 주택건설 촉진대책. 자, 옛날에 시험 문제 잘 나왔던 파트인데요. 자, 동그라미 1번 옆에다가 써놔요. 자, 동그라미 1번 옆에다가 써놓습니다. 국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등이라고 써놓습니다. 국공유지 우선 매각 등이라고 쓰죠. 그냥 동그라미 1번 옆에다가 써요. 국공유지 우선 매각 등 이렇게 한번 쓸까요? 국공유지 우선 매각 등 한번 써놓고 넘겨요.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동그라미 2번은 채비지 우선 매각이라고 써놓습니다. 채비지 우선 매각이라고 써요. 동그라미 2번은 채비지 우선 매각이라고 쓰니까 또 위에다가 써놓냐. 동그라미 2번이라고 써놓으라니까 참말로. 아, 이거 네가 세 자리다. 참말로 참. 너 물지 말아라잉. 너 수업하다 물었다며. 자, 동그라미 2번 옆에다가 네가 그랬잖아. 참 지가 말해놓고 너. 자, 보면
동그라미 2번 옆에다가 채비지 우선매각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국공유지 우선매각과 채비지 우선매각이 바꿔진다고. 내용이 이 바꿔지면 틀리는 거야. 내용 아시겠어요? 이게 바꿔지면 틀려. 지금 그거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197쪽에 제일 밑에 동그라미 1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소유하는 토지 밑줄 긋고, 이게 바로 뭐다? 국공유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국공유지라고 한번 쓰고, 매각하거나 임대할 때 다음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그 토지의 매수 또는 임차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우선적으로 그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밑줄 그어요. 우선적으로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밑줄 그어놓고 제일 위에 넘어갑니다. 198쪽. 자, 198쪽을 보면 1, 2, 3 딱 묶어요. 이게 바로 국공유지 우선매각 등이라고 써놓습니다. 국공유지 우선매각 등 사유 이렇게 써요. 국공유지 우선매각 등 사유 이렇게 한번 써놓고 시험 문제 어떻게 들으냐? 1, 2, 3번을 써놓고 채비지 우선매각이다 이렇게 써요. 그러면 안 되죠? 자, 국공유지 우선매각, 국공유지 우선매각 등 사유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이제 국공유지 우선매각 사유입니다. 이걸 채비지 우선매각 할 수 있다 하면 틀려요. 자, 1호를 보면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50% 이상 밑줄 그어요. 잘 보세요. 국민주택이야,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야.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라고. 그러니까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구나 이렇게 떠올리는 거야. 내용 아시겠어요? 요걸 절반 이상 짓겠다 하면은 국공유지를 갖다가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2번에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주택건설이다. 주택건설이죠. 가로 열고 조합주택이라고 써놔요. 조합주택. 조합주택이다 하면은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있잖아요. 이 조합주택이다 이렇게 되면 그자한테 건설한다 하면은 우선적으로 국공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3번에 위에 1, 2를 위한 대지조성사업, 대지조성사업에 밑줄 긋고, 자, 화살표 갑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거나 임차한 자가 그 매수일 또는 임차일로부터 2년 이내, 2년 이내 동그라미 치고 별표, 위에 1, 2, 3회 주택건설을 하지 아니하거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매하거나, 환매 동그라미, 임대계약 취소, 네모였고. 자, 다시 한번. 2년 내 사업 안 하면 환매한다, 임대계약 취소다 하는 것은 국공유지에서 나와, 채비지에서 나와? 국공유지에서 나오는 내용이야. 이걸 채비지에 우선매각해서 그 말을 붙여버립니다. 이 말 붙이면 안 돼요. 다시 한번. 2년 내 사업 안 하면 환매한다, 임대계약 취소한다는 말은 국공유지에서 나와, 채비지에서 나와? 국공유지에서 우선매각 등에서 나온다. 이렇게 정리하고, 자, 동그라미 2번 갑니다. 자, 채비지 우선매각 할 거예요.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용지 네모였고 별표. 국민주택 용지야,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용지야. 이건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용지라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바꿔진다고. 국민주택 용지는 국공유지 우선매각인데 이렇게 바뀌고,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50% 이상 건설은 채비지 우선매각 이렇게 바뀌어요. 바뀌면 안 돼요. 국민주택 용지 네모였고 별표치고 사용하기 위하여 도시개발 사업으로 추정된 대지의 채비지를 매각을 요구한 때에는 그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채비지 총면적의 50% 범위 안에서 밑줄 그어요. 채비지 총면적의 50% 범위 안에서 밑줄 우선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수 있다. 자, 우선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수 있다. 밑줄 그어 놓습니다. 채비지 우선 매각이죠. 자, 1호 갑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채비지를 사업주체에게 국민주택 용지로 매각하는 때에는 경쟁입찰 방법, 네모 딱 엮고. 자, 이걸 수의계약 방법으로 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경쟁입찰 방법으로 갑니다. 다만 동글배기 치고 매각을 요구하는 사업주체가 하나일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밑줄 한번 그어놓고, 자, 2번 갑니다. 사업주체가 환지계획의 작성 전에 채비지 매각을 요구한 때에는, 자, 밑줄 그어야 돼요. 환지계획 작성 전이죠. 후에는 안 돼요. 전입니다. 전. 환지계획 작성 전에 밑줄 그어요. 채비지 매각을 요구한 때에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채비지를 환지계획에서 하나의 단지로 정하여야 한다. 자, 환지계획에서 하나의 단지로 정하여야 한다. 밑줄 그었습니다. 밑줄 그어요. 집단 환지라고 쓰고,
집단 환지로 정하자. 집단 환지 이렇게 한번 딱 쓰고, 자 3번 별표 딱 치고, 채비지 양도 가격은 밑줄 긋고 채 동그라미 치고,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감정가격 밑줄 긋고 감에 동그라미 칩니다. 체감 이렇게 잡아갈 거예요. 체감 이렇게 잡아갑니다. 다만 임대주택 밑줄 긋고 임에 동그라미 쳐요. 건설하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조성원가 밑줄 긋고 조에 동그라미 칩니다. 따라서 합니다. 체감 임조. 이 내용이 바뀝니다. 체감 임조, 채비지 양도 가격, 감정 가격, 임조, 임대주택, 조성 원가, 체감 임조, 체감 임조, 채비지 양도 가격, 감정 가격, 임조, 임대주택, 조성 원가, 체감 임조, 체감 임조. 자 바뀝니다. 3번 사업주체 보호대책을 보겠습니다. 자 1번 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인 사업주체는 밑줄 긋고 별표.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요. 국지한지요. 국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죠. 국가와 국가기관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하면 틀려요. 국가나 국가기관인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 대이종 사업을 위한 토지 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밑줄 그어요. 국가나 국가기관이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매수 업무 등을 위탁하는 겁니다. 자 2번 갑니다. 사업주체가 토지 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그 토지 매수대금과 손실보상 금액의 100분의 2입니다. 100분의 2 동그라미 딱 치고 위탁수수료 밑줄 그어요.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자 공법상 위탁수수료 무조건 100분의 4. 다시 공법상 위탁수수료 100분의 4. 공법상 위탁수수료 원칙 100분의 4. 그러나 100분의 2짜리가 딱 한번 나온다. 국가 등의 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한테 위탁할 때, 행정청이 행정청한테 위탁할 때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이때는 절반을 감액시킵니다. 절반을 감액시킵니다. 100분의 2. 정리돼요? 원칙 100분의 4. 그러나 국가나 공공기관 있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수업무 등을 위탁했을 때 위탁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장한테 100분의 2를 지급합니다. 위탁수수료 절반을 감액시킵니다. 자 3번 가겠습니다. 3호 국민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밑줄 그어야죠. 국민주택이야.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야. 국민주택입니다. 다시 국민주택이야.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야. 국민주택이죠. 건설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이종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서류의 열람 등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무료 청구할 수 있다. 무료 청구 밑줄 그어요. 행정기관의 지원제도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은 무료 열람하고 청구한다 이런 내용들인데 요건 국민주택건설에서만 나오는 내용이다. 요 정도 정리를 하고 오른쪽에 199쪽 사용검사. 자 사용검사 잠깐 여기 봐요. 조금 설명을 하고 책을 체크 한번 하게요. 잘 봐주셔야 됩니다. 자 사용검사에 자 현대건설이 아무 탈 없이 주택건설을 해서 주택이 다 지어졌어요.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됐습니다. 이러면 H건설이사인 사업주체는 사용검사를 받습니다. 시장건설구청장한테 사용검사는 15일 이내에 떨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또 시험 문제로 나옵니다. 다시 사업계획 승인은 며칠 내 떨어지고 60일 이내 떨어지고 사용검사는 며칠 내 떨어진다? 15일 내 떨어진다. 이거 유지해야 돼요. 자 그러면 아무 무탈하게 이렇게 준공을 하게 되었지만 없었던 건축물이 생겨났기 때문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죠.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합니다. 자 이때 입주자인 가불병 앞으로 해요? 현대건설이 앞으로 해요?
누가 앞으로 한다? 말 않고 2시까지 있어요. 끝내게. 누가 앞으로 하는 거야? 현대건설 앞으로 하지. 현대건설이 지었잖아요. 회사 누구누구 대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비로소 입주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내용 이해 가요? 가불병 앞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우리가 하는 건 소유권 이전 등기야. 우리가 지은 게 아니니까. 이게 법무사들한테 맡기면 150만원, 200만원 줘야 돼. 아무것도 아닌데 40분밖에 안 걸려. 30분에 40분. 소유권 이전 등기 하는데. 담당 공무원들이 잘 알려줘요. 채권 매입할 때는요, 요 맞은편에 국민은행, 광주은행이 있으니까 거기서 채권 매입하세요. 그런다고. 금방 끝나버려요. 1시간도 안 걸려요. 이걸 가지고서 다 맡긴다고.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2번 창고로 가세요. 인지세 납부하고 35,000원 여기다 붙이세요. 뒷면에 붙여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붙여야 돼요. 여기 가리지면 안 돼요. 다 얘기해줘. 그 다음에 3번 창고 2층으로 올라가서 서류 하나 여기 도장 받아오세요. 뭐해. 금방 해버려. 금방. 그걸 갖다가 돈 조각해. 직접 해보세요. 재밌어 이런 거 하면.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H건설회사가 5층을 짓다가 부도났어요. 부도나고 파산되면 어떡할 거냐? 시공을 보증한 자가 있겠죠. 자, 시공보증회사가 대표적인 게 주택도시보증공사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그러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잔여공사를 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사용검사를 받아요. 이렇게 되면 소유권 보전 등기는 누가 앞으로 들어가느냐? 주택도시보증공사 앞으로 들어갑니다. 내용 이해 가요? 그런데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안 세웠어. 또는 세웠어도 이게 부도 파산돼 버린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전부 다 입주자들한테, 입주 예정자들이죠. 지금 입주가 아니죠. 5층 짓다가 이제 부도가 나버렸으니까. 보증회사도 안 세웠다. 이렇게 되었지만 입주 예정자들한테 통보가 다 이루어져요. 지금. 이렇게 되면 입주 예정자 10명으로 구성됩니다. 10명으로. 그 자를 뭐라 그러냐? 입주 예정자 대표위라고 표현을 해요. 대표위. 입주자가 아닙니다. 지금 5층 짓다가 부도났으니까 대표위. 이게 10인으로 구성이 됩니다. 10명으로. 이 자들이 나와가지고 삼성 레미안을 시공자로 선정해서 잔여공사를 한 다음에 이 부분이 중요해요. 입주 예정자 대표에서 바로 사용검사를 받아낼 수가 있어요. 15일에 떨어지죠. 이렇게 되면 소유권 보전 등기를 가불병 앞으로 입주자 몫으로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내용 이해 가요? 따라서 시험 문제가 입주 예정자 대표이도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하면 맞는 말이야. 없다 하면 틀린다. 자, 지금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중요하다. 자, 199쪽 갑니다. 199쪽 제일 위에서 5번째 줄, 4번째 줄 다만. 제일 위에서 다만 찾았어요? 별표 딱 치고 다만. 이놈의 다만 때문에 어떻게 좀 40점이 안 나와. 다만. 다만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다만입니다. 다만. 주택건설 사업을 분할 시행하는 경우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공구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고. 자, 밑줄 긋고. 자, 별표 쳐야죠. 자, 공구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109, 209에서 공구별로 사용검사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뭐라 그러냐? 분할 사용검사라고 합니다. 분할 사용검사 네모. 사업계획 승인 조건의 미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자, 밑줄 그어요.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밑줄 그어 별표. 동별 사용검사 네모. 자, 그러면 공구별로 나눠 살 때 공구별로 사용검사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동별로 101동 102동에서 동별로 사용검사 받을 수 있다. 잡아주셔야 돼요. 이거 외워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공구별로 1공구, 2공구 그리고 동별로 사용검사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없다라고 뜨면 틀려요? 됐어요? 네, 있다. 자, 1회2 별표 치고 사용검사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하여야 한다. 밑줄 그어놓고 15일 동그라미 암기해 줘야 돼요. 자, 동그라미 2번 갑니다.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가 대한주택보증공사입니다. 자, 주택도시보증공사죠. 참. 잔여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보증자가 없거나 시공보증자가 파산 등으로 시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 대표이가입니다. 입주예정자 대표이가 밑줄 그어요. 아직 입주를 안 했죠. 5층 짓다가 부도났으니까 시공자를 정하여 잔여공사를 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밑줄 그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입주예정자 대표에서 직접적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2에2 갑니다. 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시공보증자 밑줄 긋고 세대별 입주자의 명의로 가불병 명의입니다. 세대별 입주자의 명의로 밑줄 건축물 관리대장 등재 및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다. 밑줄 그어요. 자, 내용 됐나요? 자, 동그라미 3번 사업주체 또는 입주예정자는 3번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밑줄 사업주체 또는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 또는 그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쭉 밑줄 그어요. 자, 4번 동그라미 4번 임시 사용 승인 네모였고 1, 2번 묶어놓고 별표 딱 치고 1, 2번 묶고 별표 치고 자, 건축물의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때 동별 동그라미 칩니다. 건축물은 동별입니다. 대지종 사업의 구역별 동그라미 쳐요. 공사가 완료된 때는 임시 사용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밑줄 그어요. 동별로 사용검사 받을 수도 있죠. 동별 임시 사용 승인 받을 수 있다. 이 내용이에요. 내용 이해 가요? 네. 자, 2번 임시 사용 승인의 대상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경우만 그렇습니다. 밑줄 세대별로 임시사용 승인을 할 수 있다. 밑줄 그거 별표 세대별 임시사용 승인을 할 수 없다라고 떠요. 시험 문제는. 자, 별표 치는데 시험 문제는 동별 임시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세대별로는 임시사용 승인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뜨거든요. 이래 뜨면 틀린다고. 세대별로 임시사용 승인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있답니다. 자, 여기 한번 봐요. 자, 이거 봅니다. 제 설명 드려야 돼요. 제 설명 지금 가장 어려운 파트가 지금 완성이 되어지고 있으니까. 자, 주택이 준공이 되어지면 말이죠. 사업 주체가 이게 개별 통지가 옵니다. 입주 예정자들한테 지금 4월 1일부터 시작해서 5월 27일까지 입주하세요 해서 입주 가능일을 이렇게 통지가 와요. 4월 1일부터 5월 27일까지 입주하세요. 이 기간 동안 발생하는 관리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담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이후로 입주를 하지 아니했을 경우에는 입주자 몫으로 관리비가 부과됩니다 하는 통지가 오게 된다고. 내용 아시겠어요? 그렇게 오게 돼. 자, 이렇게 되면 이때 입주를 하는데 잘 보세요. 입주를 하는데 자, 이때부터 이제 입주가 하죠. 자, 근데 우리가 세대별로 임시 사용 승인을 한다는 얘기가 잘 봐요. 이렇게 세대별로 임시 사용 승인 한다 이런 내용이지. 우리 공동주택인 경우는 세대별로 임시 사용 승인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니까. 있다. 그러면 이렇게 임시 사용 승인 한다 이런 내용이지? 이런 내용이 아니요. 이런 내용이 아니고 이건 어느 때 그러냐면 여기서 입주하세요. 4월 1일부터 입주해요 하면 전부 다 입주 예정자들이 보따리 싸들고 있다가 여기서 노숙하고 있다가 4월 1일 자전거로 땡 해서 한꺼번에 쫙 입주하나? 입주할 때 보면 이렇게 띄엄띄엄 입주하지? 왜 이렇게 띄엄띄엄 입주하는지 아세요?
한꺼번에 준비 땅 해가지고 다 입주해버리면 짜장면집이 불나버려. 이거 한번 써먹으려고 지금 여태까지 지금 내가. 일순환, 이순환, 삼순환의 개그가 매일 달라진다. 시험 보기 전까지 개그가 있어요. 지금 남아있다니까. 이렇게 임시사용 승인이 아니고 우리가 난방 구획된 걸 보면 관이 올라가는 게 달라요. 3층에서 5개층 사이로 이렇게 구획돼서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는 난방이 안 돼. 그러면 요거하고 요것만 임시사용 승인이 가능하고, 또는 1호 라인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2호 라인만 이렇게 임시사용 승인하고, 이렇게 구획별로 구간별로 이렇게 임시사용 승인이 가능합니다. 띄엄띄엄 한 세대 한 세대 이게 아니고 이 개념이 아니고, 자,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이거 지우지 마세요. 쉬었다 가겠습니다.